네, 박남한 김여정 제1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거기에 북측이 문 대통령에게 방북을 제안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겠느냐 이 가능성도 관심이 끌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바로 조금 전이었습니다. 이제 김정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 특사로 밝혀졌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구두 친서를 전달했는데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북을 요청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보통 이 특사라고 하면은 올 때 미리 이제 특사 부분을 밝혀가지고 거기에 준해가지고 이제 일정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직접 이제 만나는 장소에서 이제 또 김정일 아마 친서를 갖고 와서 특사라고 밝혔어요. 예. 어찌 보면 이제 외교적 결례일 수도 있는데 뭐 사실 뭐 좀 통보에 가까운 그런 특사를 이제 밝힌 것이죠. 예. 뭐 그만큼 좀 북한이 이번 그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해가지고. 북한이 뭐 남북 관계를 좀 주도해 나가겠다. 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렇게 좀 외교적 결례일 수도 있는 예. 현장에서의 특사 자격을 밝히는 뭐 이런 형식으로 나왔다. 결국은 이제 북한이 남북 관계 모멘텀을 가지고 주도해 나가겠다는 걸 가지고 또 이런 어떤 모습을 통해 가지고 또 강하게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례적인 일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특사라는 거를 밝히면서 이렇게 친서를 전달한 것 그거는 남북 관계에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도 보이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남북 관계가 계속해서 경색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 이번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의 접촉이 생기면서 과연 평창 올림픽 이후에도 남북 관계의 개선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북한의 비핵화 대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예. 네. 물론 아직까지 모든 것이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일단 김정은의 친서를 가지고 김여정이 와서 우리 대통령을 만났고 그 다음에 남북 대화를 제의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는 어느 정도 남북 관계 개선에 의미가 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전체적인 오찬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내용은 아직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이 발표가 안 됐고 네. 이제 구두로 방북을 이제 얘기했다 그 얘기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또 우리가 너무 이게 기대가 앞서다 보면은 또 너무 나중에 또 상황에 따라 가지고 또 너무 또 큰 실망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아무래도 좀 그동안 밝혔던 어떤 기본적인 입장이 있었던 방북 초청이 아닌가. 그거는 이제 김정은이 뭐 신년사에서 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가지고 이제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 연장선에서 아마 동계올림픽 이런 큰 행사에 북한이 참가해 가지고 또 호스트로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북한의 아직은 저를 봐가지고는 좀 뭐 의례적인 어떤 초청 건조가 아닌가. 예. 이후에 동계올림픽 이후에 예를 들어서 뭐 북한 문제, 핵 문제가 좀 중심이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보게 되면은 예. 이것이 정말 의례적인 초청이 아니고 정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초청일 수도 있겠다. 그건 그때 가서 좀 가늠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많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분들도 예측하기에 이번 김여정 특사가 오면서 분명히 김정은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와서 내용이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으로 초청하겠다 이렇게 말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뭐 어떤 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북의 가능성은 어떻게 많이 열려 있다고 봐야 됩니까? 물론 방북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수락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예. 또 그리고 김정은은 초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열릴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통령께서도 신년 기자회견에 여건이 조성되고 성과가 담보되면이라는 조건을 붙여서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고 이번에도 비슷한 이번에도 이제 말씀하셨죠. 김여정의 구두로 전달된 김정은의 초청 메시지에 대해서 뭐 즉각적인 수락이라기보다는 여건을 만들어서 남북 정상회담을 만들어가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앞으로 상황이 진전되는 여부에 따라서 이 부분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관계의 개선과 이 비핵화 문제가 따로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평창 올림픽 이후 어떻게 진전될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남북 회담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도움을 그리고 미국의 지원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국제사회는 또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도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장 평창 올림픽 이후에 남북 회담이 곧 열릴 것이라기보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남북 간에 계속되는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은 평창 올림픽까지만 남북 대화가 있고 그 이후에 단절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걱정이 있었는데 예. 일단 우리 정부로서는 평창 올림픽 이후에도 남북 간의 대화에 주제가 생겼다는 점에서는 우리 정부가 남북 관계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어제 CNN 보도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8.15 광복절에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날짜를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편한 시간에 북한에 와달라. 네. 이런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을 했는데 편한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게 네. 어떤 시기를 뜻한다고 보십니까? 편한 시기도 그렇고 예. 또 뭐 빠른 시일 안에 네.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좀 해석을 해봐야 되겠는데 두 가지가 이제 같은 의미를 좀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석했을 때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제 그렇게 되려면 우리 대통령께서 밝힌 것처럼 여러 가지 여건들, 북핵 문제, 또 북미 관계, 미북 관계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여건이 갖춰져야지 현실적으로 가능한데 그걸 그렇다면 북한이 이렇게 편한 시기에 또 빠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그거는 이제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관계는 좀 조율해가지고 예. 본인이 해결해서 편하게 북한으로 올 수 있을 정도는 만들어 나가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평창 동계올림픽 끝나고 이 모멘텀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남북 대화로 가고 정상회담으로 간다는 얘기는 북핵 문제의 어떤 변화, 결국 북미 관계 변화에 이게 사실 중심적으로 달려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북한이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한국 정부가 미국과 관계에서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해 가지고 오라. 그럼 우리는 언제든지 웰컴 환영하겠다. 뭐 이런 예. 의미로 좀 해석이 되어집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이제 존재할 것 같은데 어떻게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뭐 특별히 그 시기에 관한 문제가 지금 북한도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평창 올림픽 이후에 지금 아직 이번 오늘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뭐 한미 훈련에 관한 이야기나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어떤 올림픽 이후에 어떤 기간을 특정해서 제한한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상황이 지금처럼 남북 관계가 계속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우리 대통령을 초청은 하지만 그 시점에 대해서 특정하는 것은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황이 진전되는 여하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어떠한 제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지금 상황이 미국에서는 계속 평창 올림픽 기간에도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북한은 우리 쪽에서는 대화의 액션을 취하지만 미국에는 굉장히 또 강성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받아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친서까지 전달을 하면서 우리에게 대화의 분위기를 연출한 거는 어떻게 저희가 풀이해야 될까요?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이 갖고 있는 남북 관계에서의 자신의 논리, 예. 민족 공주에 강하죠. 일차적인 것은 결국은 이제 남북이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뭐 앞으로 남북 협력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뭐 통일 부분도 그렇고 가자. 뭐 그런 얘기는 또 국제 관계를 놓고 보게 되면은 미국에 대해서 남과 북이 좀 공동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이제 좀 해석되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북미 사이, 미북 사이에서 이제 중재 역할을 하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미국이 봤을 때는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과 북핵 문제는 별개의 문제고 북미 관계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분리해서 보는 것이죠. 네. 그런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물론 남북 관계 진전이 뭐 보겠지만은 이것이 어찌 보게 되면 남북이 서로 협력해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뭔가 대응해 나가는 그런 양상으로 펼쳐질 것을 상당히 좀 우려하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부분들이 아마 펜스 부통령이 이번에 미국 북한과의 확실히 선을 긋는 어떤 행보에도 좀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거는 보입니다. 좀 북한이 또 어떤 의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되는 거에 그건 대해서. 이제 북한의 의도라기보다도 예. 우리 정부의 어떤 그 한해 그 역할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군요. 정부가 정말로 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역을 잘 할 수 있느냐. 예.
아니면 지나치게 남북 분위기에 하게 되면 좀 형평성을 잃고 예. 북한 입장을 대변한다거나 아니면 북한의 어떤 메시지 전달을 가지고 미국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사실 한미 관계도 상당히 좀 약간 좀 껄끄러울 수도 있는 것이죠. 예. 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는 확실히 남북 관계에 대한 개선 의지가 담겼지만 평창 올림픽 이후에 또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김 위원장이 파격적으로 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을 특사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답하는 성격에서 답사를 보낼 가능성, 또 다른 특사를 보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특사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상수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남북 정상회담이 그동안은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비공개로 남북 간에 제3국에서 접촉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예. 이번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이제 남북 간에 공개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 만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 정부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던 것이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로 나서기 이전까지 그 어떠한 대화도 사실 반대하는 입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만남은 결국 북한에게 시간만 벌어주고 결국은 북한에게 이용만 될 뿐이라는 시각이 강했기 때문에 남북 간의 만남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요. 예. 이번에 김정은이 이러한 제안을 해옴으로써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어떠한 만남을 하는 데 있어서 대미 관계에 있어서의 부담은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께서도 여건이 조성되고 성과가 담보되는 정상회담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그러한 여건 조성과 또 어떠한 성과를 담보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뭐 한두 번의 만남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일단은 아마 우리 정부가 특사를 보내는 수순이 따를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장관, 차관급 등에서 실무적인 의제 조율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준비 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도 이제 대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은 예. 그런 만남이 시작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은 이번 김정은의 친서로 인해서 상당히 경감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월 되면서요. 올해 1월 되면서 평창올림픽 준비를 하면서 남북 간의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화 모드가 이렇게 됐는데 궁금한 게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해서 그 전까지는 회의적이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운전석에 앉았다 그리고 미국은 그래도 약간 조수석 이쪽으로 빠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빠릅니까? 좀 엄밀하게 보면은 한반도 운전자론이라기보다 이제 한반도 중재자가 좀 현실에 그런가요? 가깝지 않은가. 예. 그건 결국은 이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우리가 역할을 잘해가지고 비핵화로 이끌어내고 남북 관계를 하겠다. 이게 이제 하나의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제 오늘 그 정상회담을 암시하는 초청도 있었고 하는 부분들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도 작년 5월 취임 이후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아마 터닝 포인트로 삼았을 거예요. 네. 이걸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해나가겠다 했더니 앞으로 아마 남북 관계는 아마 뭐 아주 민간 수준에서부터 다양한 정부 수준까지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 북한에서 보는 남북 대화, 남북 관계 혹은 뭐 정상회담의 범주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과거 6.15나 14 남북 정상회담 그야말로 남과 북의 최고 순회들 사이의 회담의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북한은 이제 이걸 하려고 할 겁니다. 예. 그 얘기는 결국은 이제 미국 변수나 북핵 변수 같은 부분들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가지고 북한 입장에서는 네. 그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없다라는 부분이죠. 문제는 이제 우리 정부가 그걸 어떻게 그 상황을 잘 핸들링해가지고 국제사회 미국이 봤을 때도 정상회담을 갔을 때 별 무리 없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여건을 언급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한반도 중재자론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역시 북미 간의 조기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북미 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런 얘기를 오늘 오찬 회동에서 했습니다. 북미 관계는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 중재자론이라는 단어 사용이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는 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재자라는 것은 어떠한 그 이익이 걸려 있지 않은 사람들이 보통 중재자인데 당사자가 북한의 아닌 거죠. 핵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중재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예. 중재자론이라는 단어 사용은 조금 다른 의미가 전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의 고민이라는 것은 북한이 지금 말하는 남북관계 개선은 비핵화 이야기를 하지 않는 남북관계 개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미국은 비핵화가 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의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러한 양쪽 간의 입장 차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 남북 대화, 남북 관계 개선과 비핵화가 같이 가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쪽의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이렇게 강한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의 입장 조율을 우리가 만들어내서 궁극적으로는 북미 간의 북핵 문제에 대한 어떤 타협을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고요. 우리가 예. 단순히 중재자적인 입장에서 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여전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인해서 우리의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 만큼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뜻에서 오늘 대통령께서도 북한 대표단에게 북미 대화에 북한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 부분은 비록 비핵화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았지만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조금 더 전향적인 태도를 보내야 우리 정부도 미국에게 무언가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두 분의 의견이 다르면 다를수록 시청자분들은 좋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의견이 다르면 직접적으로 바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희 중재를 안 거쳐도. 네, 예. 방금 우리 앵커께서 중재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아이러니한 것이죠. 예. 이제 북한 핵 문제 실질적인 이제 당사자는 우리고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 우리가 가장 큰 피해를 했는데, 예.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뭐 마치 우리가 삼자가 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예, 예. 이건 사실 뭐 좀 잘못되어진 것이죠. 근데 뭐 그 과정을 설명하려면 너무 얘기가 많아지는 것이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뭐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했다고 해가지고 기존에 소위 그들이 주장하는 핵국 지위에서 벗어난 어떤 변화를 깨가지고 미국과 타협을 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예. 네. 결국은 이제 그런 부담을 가지고 아마 북한은 우리 정부에게 떠넘길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미국은 뭐 이건 예상이지만은 예. 북한의 의도로 가지고 우리 정부로부터 좀 들을 가능성이 많아요. 뭐 그런 의미에서 뭐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과 북한 사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좀 중재 역할을 한 모양새가 지금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 보는데 문제는 거기서 과연 우리 정부가 제대로 만약에 중재를 한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느냐? 지금 나타난 걸 봐가지고는 이제 북한에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북한의 메시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미국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히 좀 우리가 좀 의구심도 있거든요. 예. 또 그동안 이제 사실상 이제 그 한반도 운전자들을 얘기했지만 흔히 뭐 코리아 패싱 얘기 나온 것이 예. 제가 봐가지고 남북 관계의 어떤 진전 이야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안 된다기보다는 한미 관계에 있어가지고 소통이 제대로 잘 안 됐기 때문에 코리안 패싱 현상이 나온 것이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의 스탠스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스스로 자기가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예.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북한이 입이 아닌 우리 정부의 입을 통해 가지고 미국에게 북한의 의사가 전달될 가능성이 간접적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경우는 좀 약간의 좀 불투명, 혼선, 잘못되어진 해석 또 그 이후에 나타난 현상에 있어서 한미 간의 갈등의 소지가 예. 상대적으로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짧게 이렇게 정리하셔서 중재자라는 말씀을 꺼냈다가 다시 길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상황이 됐네요. 예. 그리고 이 보니까요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미 연합 훈련이 이제 좀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미 연합 훈련을 연기할 단계가 아니다.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는 그래도 내정 문제 아니냐 이렇게 받아친 것 같은데요. 이런 아베 총리의 이런 발언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그 얼마 전에 산케이 신문에서 네. 이제 아베 총리가 그러한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사실 그 보도의 내용에 대해서 사실 신뢰를 크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고 네. 예. 그리고 일본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서 설마 이런 생각이 네, 들었군요. 네. 처음엔. 예.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서 사실 뭐 아베 총리가 지금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등에 관해서 굉장히 강하게 미국의 이런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고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나올 때 일본 정부가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하는 것은 알지만은 이러한 문제를 우리 대통령에게 말하는 부분은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 총리가 우리 대통령이 말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기 예. 때문에 왜 굳이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지,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 등으로 인해서 우리 정부에게 가지고 있는 불만들을 어떻게 말하면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까지 이야기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조금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서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를 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네. 한미 연합훈련이 있을 때마다 북한은 항상 강한 비난을 내놓거나 또 미사일로 도발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평창 올림픽에서 화해 무드, 평화 무드가 또 한미 연합훈련으로 언제든 돌변할 수도 있다는 뜻일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주권 문제이고 내정에 관한 문제이다라고 말할 만큼 우리 정부의 행동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뭐 그거는 이제 한미 동맹 차원이니까 한미 간의 이슈죠. 네. 뭐 일본이 구체적으로 최고 지도자 앞에 더구나 이제 올림픽 행사 참가해가지고 해 던질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예. 그런 의미를 던진 거는 또 다른 의미로 좀 해석이 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좀 아마 한일 위안부 합의문에 대한 그 문제는 아마 좀 제기할 걸로 생각했는데 엉뚱히 이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쉽게 가지고 이제 지금 미국 입장도 그렇고 북한 핵과 상대해서는 이제 한미 동맹이 기본 축이지만은 또 국제적 동북아로 보게 되면 한미 삼각 협력이 필요한 것이 미국의 입장 아닙니까? 예. 또 일본 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한미일 협력보다는 남북 협력을 지금 더 강조하고 걸러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무리한 얘기죠. 던져놓고 난 다음에 그렇다 그러면은 결국은 추후에 일본의 동북아 한반도 문제에서 입지, 그건 군사력 역할이 강하죠. 이런 부분이 불가피하다라는 걸 가지고 무리할 수 있는 이런 군사적인 문제에 대한 언급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것은 제가 봐가지고 그걸 감안하고 일본의 입지가 그렇기 때문에 예. 미국에 써가지고는 아마 아시아에서 이제 제1의 동맹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다. 네. 혹은 일본이 군사적인 역할, 특히 북한 핵과 관련해서 역할을 증가한다거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의 좀 아베 나름대로의 국내 정치 아니면 일본의 추후에 북한과 관련된 동북아시아에 있어가지고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포함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부분까지 언급해가지고 담은 예. 어떤 언급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 가는 방향은 상당히 당연한 거고요. 그 옆에서는 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미국의 대북 제재, 그리고 북한에서는 또 대북 제재를 좀 완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창 올림픽에서 미국과 북한이 만날 수 있을까라는 얘기가 있었고 어제와 오늘 그 이슈가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자리를 피한 거냐 아니면 정말 그 전에 약속을 사전에 잡아놔서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만나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제 개막식 같은 경우에는 앞뒷줄에 있었는데도 서로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뭐 짧은 시간이어서 인사를 안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의 미국 간의 그 관계는 또 어떻게 진전이 될까요? 미국은 지금까지 특히 뭐 국무부는 조금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백악관에서는 북한에 대한 입장을 굉장히 강하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굴복을 해서 비핵화에 진정성 있게 나오지 않는 이상 그 전에 대화는 무의미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그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들의 송환 등 이러한 실무적인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지금 국제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제재와 압박과는 별개의 문제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 교서에서 보듯이 단순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굉장히 강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우리 대통령과 북한 대표단의 만남이 있었지만 이러한 부분이 비핵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해석할 만한 근거를 우리가 미국에게 제시하지 않는 이상 미국은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이 계속해서 견지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러한 만큼 북한 역시 어떠한 비핵화에 대해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상 북미 간의 어떠한 의미 있는 비핵화에 관련된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통령과 북한 대표단의 만남을 통해서 평창 올림픽 이후에도 어떠한 대화의 가능성이 열린 만큼 네. 여기에서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북한을 국제사회 제재 압력과 별개로 우리가 북한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도 미국도 계속해서 주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특사를 통해서 초청 메시지를 보냈지만 일단 남북 정상회담이 정말로 성사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녁에 김영남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알사키 단일팀
경기를 같이 관람을 합니다. 이 모습 또한 상당히 의미가 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결국 뭐 남북 간의 어떤 화해 분위기를 보여주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어떤 그림이 될 수가 있겠죠. 예. 예, 그런 의미에서 뭐 역시 이제 또 미국과 관련해서 또 잠깐 언급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미국은 지금 단계는 뭐 미국 북미 관계 이 부분은 이제 이건 애초부터 미국 입장에서는 올림픽은 별개의 그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건 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뭐 일관되어진 자기 입장을 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근데 이제 동계올림픽 끝나고 이제 남북 관계가 어떻게 가느냐, 한미 관계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가. 저는 오히려 미국은 이제 김정은 정권을 보는 것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아마 포커스를 맞춰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이 아마 그런 좀 펜스 부통령의 그런 움직임으로 조금씩 분명히 미국이 그 부분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예. 상황인데 글쎄요. 이제 뭐 김명남이 왔으니까 이제 뭐 또 남북 단일팀 같이 보는 거 또 그건 어떤 일정 속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전반적으로 이번 동계올림픽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끝까지 이게 사실 남북 관계 이런 부분도 이벤트가 중심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우리 정부에 대한 좀 불신이랄까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올림픽이라는 큰 행사 속에서 북한이 참여했기 때문에 남북 관계 개선에 어떤 계기가 된 점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은 이제 이 정도면 충분히 남북 대화나 또 분위기에 대해서는 업됐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거는 좀 정상적인 올림픽 분위기 속에서 차분하게 남북 관계 이런 부분을 좀 해야만이 또 그것이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 혹시도 모를 수 있는 남북 관계에 있어가지고 좀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좀 불신도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일단 오늘 김여정 제1부부장이 친서를 전달하면서 이제 특사로 완전히 호칭이 그 청와대에서도 바꿨고요. 네. 김여정 특사로 됐습니다. 김여정 특사가 그 친서를 전달한 것처럼 우리도 아까 말씀 잠깐 하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 특사를 보낸다면 우리는 또 어떤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해야 하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고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북한이 계속해서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 정부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은 비핵화가 의제가 되지 않는 예. 남북 관계 개선을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궁금한 게 비핵화라는 게요. 네. 북한에서는 계속 나는 핵을 다 거의 완성 단계에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데 북한에서 비핵화라는 거를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사실 있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이제 설득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는 그러한 판단 때문에 미국은 제재와 압박만이 예. 그러니까 북한을 굴복시켜야만이 이제 북한이 비핵화로 나오지 지금처럼 이런 외교적인 설득, 대화를 통한 설득으로는 북한을 바꿀 수가 없다. 그러한 입장이 이제 미국의 입장이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로서는 그러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는 군사적 긴장이 너무도 고조되고 그것은 우리의 안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기 때문에 제재와 압박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화와 설득을 해보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은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우리 정부는 북한이 나가야 할 길을 제시를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비핵화는 불가피하게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점을 북한에게 강조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북한에서 김정은 외에는 없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와 이제 또 가깝게 외교 안보를 조언하시는 많은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을 만나는 길 외에는 이 부분을 설득할 길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하셨던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가 된다면 물론 그 전에 비핵화라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있어야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예. 그러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제 비핵화를 설득해나 물론 쉽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특사 부분 그다음에 회담 부분들도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과연 어느 정도까지 북한의 전향된 입장을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네, 뭐 특사 얘기를 했으니까 예. 이제 뭐 앞으로 남북 관계 다양한 측면에 아주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 정보 계속 이제 아주 뭐 물밀듯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우리가 특사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북한 방문을 계기를 포인트로 본다 그러면은 예. 아직 시간이 좀 여유가 남을지 모르지만은 아마 북한의 아마 정권 수립 기념일 날 그때 아마 북한이 좀 그 우리 한국 정부로부터의 어떤 뭐랄까 대표단 대표단 표현 뭐하지만 네. 북한 정권을 좀 축하줄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을 요청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는가. 북한이 이제 이번에
김정은의 신년사를 계기로 해가지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에 대한 카운터적인 방문을 아마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아마 초청을 하고 우리 정부도 거기에 응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는가. 그건 예. 이제 좀 시간이 남았지만은 비슷한 의미의 어떤 차원에서의 북한 방문으로서 그걸 좀 예측을 좀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북한 대표단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해서 나온 그 이후의 얘기에 대해서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장,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